하늘을 장악했다는데 왜 스텔스 전투기는 돌아오자마자 비상 착륙했을까요? 이번 이슈가 흔든 건 전투기 한 대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미 정리됐다고 본 하늘이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3월 19일 미군은 F-35 계열 전투기가 이란 상공 전투 임무 뒤 중동 기지에 비상 착륙했고 조종사는 안정적이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는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피격 가능성을 전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비상 착륙과 조사 진행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격추됐다, 완전히 뚫렸다라고 단정하면 앞서가는 해석입니다. 지금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 가능한 해석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3월 초 초기 타격 뒤 이란 상공에 공중우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서는 미국이 훨씬 유리한 상태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같은 3월, 같은 전쟁 안에서 다시 F-35 비상 착륙 이슈가 나온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이 생깁니다. 장악했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충돌이 이번 이슈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바꿔봐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공중우세와 무위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중우세는 대체로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 흐름을 잡았다는 말이지 상대가 역습을 한 번도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장악했다는 말과 이제 맞을 일은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이번 뉴스를 잘못 읽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3월 19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일부 미사일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같은 자리에서 이란 내 7,00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때렸는데도 상대의 일부 능력이 남아있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라 남은 위협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줄이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이번 비상 착륙 이슈가 시장에도 신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야 할 오해도 있습니다. 스텔스는 무적이 아닙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아예 안 보이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들킬 가능성을 줄이고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맞을 가능성을 낮추도록 만든 전투기에 가깝습니다. 미 공군 공식 설명도 같은 방향입니다. 잘 안 보이게 만들고 취약성을 줄인다는 듯이 절대 맞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스텔스가 가짜였네라고 받아들이면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의 방공과 미사일, 무인기 능력이 예상보다 더 오래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상징성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대의 사건이 전체 전장의 자신감과 작전 속도에 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할 것은 이 전투기가 약하냐가 아니라 미국이 끝났다고 본 위험이 실제로는 얼마나 남아있느냐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스텔스 전투기 성능 논쟁이 아닙니다. 남은 위협이 얼마나 질기게 버티고 있느냐입니다. 이제부터 봐야 할 건 기체 한 대보다 전쟁의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잔존 위협이 남을 수 있을까요? 로이터는 3월 20일 기사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을 무력화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전쟁이 거의 3주째 이어진 시점에도 이란은 타격 능력을 보였고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 크게 맞았다고 해서 바로 손을 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한번 막아도 내일 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짧고 강한 한 방의 문제가 아니라 길고 비싼 관리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 비용은 이미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16일 기준 미군 부상자는 약 200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화면 밖 먼 공중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고 병력이 소모되고 정치적 부담이 쌓이는 단계로 이미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위험이 남아있다는 말은 결국 돈과 시간, 인명 부담이 더 붙는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경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투기 한 대의 사건이 왜 경제 영상 주제가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군사적 자신감이 흔들리면 시장은 전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건 군사비만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름값, 운임, 보험료, 기업 원가, 물가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길어지면 물가를 끌어올리고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국제유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로이터는 3월 20일 관련 보도에서 브렌트유가 전쟁 이후 40%대 후반 상승했고 같은 날 종가가 배럴당 112.19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날 수 있다는 위험값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남아있는 위협은 결국 가격표로 번집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냐?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이곳은 세계 에너지 흐름의 핵심 길목입니다. 이 길목이 흔들리면 중동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주유비, 전기요금, 기업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유, 석유와 항공, 해운처럼 에너지와 운송, 비용에 민감한 업종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뉴스 한 줄이 생활비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완충장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3월 20일 미국이 전략 비축유 대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차원의 공동 방출 움직임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건 충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격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눌러본 대응이 시작됐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전투기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비용 뉴스에 더 가깝습니다. 비상착륙이 하는 장면은 강한 상징일 뿐입니다. 시장과 시청자가 더 주목해야 할 건 그 뒤의 질문입니다. 미국이 이 위협을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오래, 더 비싸게 싸워야 하느냐입니다. 물론 당장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비상착륙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피격으로 굳어질 수도 있고 다른 원인으로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군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꽤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과 가능성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령 이번 비상착륙의 직접 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오더라도 미국이 이미 인정한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 이란이 일부 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이터가 짚었듯 그 위협을 완전히 걷어내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의 결론과 별개로 전쟁의 구조적 부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망은 두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조사 결과 실제 피격이 확인된다면 미국의 공중작전 위험평가와 전쟁, 지속 비용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더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방공 자산, 추가 병력, 추가 예산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 결함이나 다른 원인으로 결론 나면 스텔스가 뚫렸다는 서사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에너지 불안이 바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가를 움직이는 건 전투기 한 대의 원인보다 중동 에너지 시설과 회사, 수송이 얼마나 오래 흔들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짧게 꺾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물가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면은 스텔스 전투기가 맞았느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장악했다고 본 하늘에도 남은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이 전쟁 비용과 에너지 불안을 키우고 있다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충격보다 안 끝난 위험의 가격표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전투기 한 대가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던 위험이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